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로키드 마틴입니다. 전 세계 1등 방산업체죠. 전 세계 1등 이제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산기업이고, 사실 이 방산기업의 특성상 매우 뛰어난 상승률을 보이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경기가 설사 좋아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도에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제조업체들이 많았지만, 이 로키드 마틴은 작년도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매년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인생, 그러니까 복지 자금에 쓰는 돈들, 혹은 현금을 뿌리는 데 쓰는 돈들,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쓰이는 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키드 마틴만큼은 실적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독점력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 방산기업에 대한 실적이 점차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에 이미 투자 중이고, 우리 멤버분들에게도 다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이에요. 1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1등 방산업체이고, 뭐 항공기, 헬리콥터,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우주까지 이제 1등 아니면 2등 정도의 이제 경쟁력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은 당연히 1등이고, 이제 우주 항공 분야가 약간은 애매한데, 왜냐면 스페이스 X가 이제 이쪽에 좀 들어오면서 블루오리진이 또 위성통신 산업과 이제 우주 산업에 좀 들어오면서 이 로키드 마틴과 경쟁을 하는 구도에 점차 놓이고 있어요. 물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 X라던가 블루 오리진처럼 직접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인공위성에 대한 발사체와 그리고 시스템을 수주하고 판매한다는 입장에서는 꽤나 경쟁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항공 분야가 쪼그라드느냐,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우주항공 분야에서 지금의 실적이 적자 전환할 수 있냐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도 물론 강력한 경쟁자인 건 맞아요. 다만 우주 항공에 대한 산업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이제 패권자라고 하죠. 이런 경쟁자들이 같은 산업에 진출을 했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좀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좀 흑백 논리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경쟁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산업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해서 다른 전기차 회사들, 뭐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라던가 폭스바겐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힘들어지나요? 전혀 아니죠. 그만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산업이 커지니까 뭐 처음에 구글만 하고 있다가 뭐 테슬라 돌입하고요, 아마존, 애플, 뭐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럼 자율주행 산업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구글의 웨이모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산업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패자들이 하나둘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쟁사들과 겨뤄서 지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 시장의 산업이 커지는 것만큼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산업에 있어서 경쟁자들과 올바르게,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경쟁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이 기업은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우주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 아무리 좋아도 우주에 대한 신산업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견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작년도에도 이미 스페이스X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린 작년도에도 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20% 이상의 성장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0%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앞으로도 냉전 시대로 돌입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도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로키드 마틴에 주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10% 이상 수익 중이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일봉으로 보시면 꽤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꾸준히 한 달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봉,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기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방산기업,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이 방산기업 자체가 독점력이 굉장히 강해요. 독점력이. 그러니까 한번 로키드 마틴의 제품을 쓰면은 다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제품이 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호환성. 5G 장비 바꾸는 데에도 미국과 유럽이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퇴출이 잘 안 되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화웨이 장비가 좋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이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기존의 4G 장비와 호환성이 없는 장비들을 다시 채워넣을 때는 압도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기존의 화웨이, 그러니까 화웨이 이러한 5G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이 가능한 5G 네트워크 장비를 들여다 보니까 화웨이가 잘 퇴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가면 갈수록 독점력이 강해지는 것은 맞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방산비가 작년에는 방산비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방산비가 꽤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굉장히 돈 쓸 곳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코로나 종식과 동시에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라던가 혹은 세금의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다시금 방산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방산비가 감소했음에도 로키드 마틴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찍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한 독점력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항공분야처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F-35도 마찬가지고 F-21 랩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독점적인 이런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매출 비중에 그러니까 항공기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아이폰이 있다면 이제 항공기 쪽, 전투기 쪽에서는 F-35, F-22가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헬리콥터라던가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당연히 1등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호크도 이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런 헬리콥터 중에 하나이고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가 하나 발생할 거예요. 이미 다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 헬리콥터 대규모 수주가 발생할 것인데 지금 두 개 기업으로 좁혀졌습니다. 텍스트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텍스트론하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블랙호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기업이 뽑혔다는 것은 설사 여기서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탈락이 되더라도 매출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두 개의 기업 말고는 경쟁력이 아주 강한 헬리콥터를 만드는 기업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설사 미국으로부터 팽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 뭐 영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호주, 일본, 인도 이런 국가에서 수주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딱히 없어요. 물론 저는 로키드 마틴이 당연히 블랙호크가 이번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블랙호크가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의 헬리콥터 방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탈락하더라도 딱히 타격은 없어요.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근데 미사일 시스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드 역시는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예요. 그 외에도 뭐 패트리어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미사일 체계에서도 전 세계 1등 방산 기업입니다. 우주항공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기겠지만 우주항공도 이제 인공위성 발사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무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기술력 역시나 이제 전 세계 탑급이기 때문에 결국 방산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것들도 로키드 마틴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업체에 대한 그런 수익성이 점차 좋아짐과 동시에 우주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꽤나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보잉사와 이제 합작을 했죠. 이미 합작을 하고 있고 나사와 이미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나사와도 계약했고 뭐 FBI, CIA와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X라던가 블루 오리진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우주항공 산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의견은 사실 깊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미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들, 핵심 방산기업들과 협작을 하고 있고 이미 이쪽에 대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려할 상황은 딱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각국에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미국의 우방국들의 로키드 마틴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진영 대 중국 진영으로 점차 이 패권 진영의 지도가 확장성이 증가하고 있죠. 트럼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vs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런 기업들이 참전을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던가 북한, 여러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방산 기업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중국이 점차 패권을 장악해 오면서 이제 국가의 그런 방산의 위협을, 그러니까 안보의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혹은 중국 입장에서 호주 입장에서, 캐나다 입장에서, 특히나 인도, 대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미사일을 수입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전투기를 수입해야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의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국지전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초부터 대규모 수주가 발생했었죠. 대략 한 4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수주가 발생했었고, 역시나 미사일 수주였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주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올해 이제 수주 받은 것까지 합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주량을 이미 2011년 상반기에 끝을 낸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10% 이상의 수익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변곡점 때마다 추가 매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이제 관심권에 대한 그런 가격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라인 때부터 이제 이라인 때, 그리고 이라인 때까지는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 약 373달러부터 349달러대까지는 저평가 영역으로 보셔도 이제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보시면 결국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잘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변동성이 최근에는 꽤나 커졌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3번이나 겪으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흐름으로의 복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손쉽게 깨지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0% 이상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키드 마틴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